어떨까요? 예, 춘절 이후에 중국 증시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의 상승, 적어도 코스피의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춘절 이후에 중국 증시가 이와 같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대략 두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상승 원으로는 중국 인민은행이 자금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과대한 부채라든지 또 그림자 금융 문제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부터 투기자금 대출을 억제해왔고, 이로 인해서 단기 대출 자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국 증시는 물론이고 중국 경제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8일에 2013 4분기 통화정책 보고 발표에서 작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은 시간이 좀 지나야만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시중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하거나 또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은 중국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신용경색 가능성을 제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함으로써 최근 중국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증시 최근 강세 배경으로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또 5일에는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인대에서는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또 인플레이션 등 주요 거시경제 목표치가 제시될 예정인데요.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대략 작년보다 0.5%포인트 낮은 7.0%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은 3% 전후의 목표치 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경제 성장은 작년보다 분명히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금융 자유화라든지 소비와 같은 내수 주도의 질을 중시하는 그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방식이 추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 기회 요인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증하면서 최근 중국 증시 춘절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 증시가 추세적인 반등을 계속하려면은 정책 기대감보다는 아무래도 이 체력, 펀더멘탈 개선이 뒷받침 확실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될 1월 수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어느 정도 호재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은 정책에 의해서 기대감의 크기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변동성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보다 좀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역시 정책 기대감과 함께 경제 펀더멘탈의 개선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오늘 발표되는 1월 수출 증가율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작년 12월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일본으로의 수출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5.5% 작년 12월에 증가하면서 전월의 2.9% 증가보다 더 늘어났을 뿐이고요.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마이너스 1.5%로 하락 반전했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3.0% 수준, 또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3.9%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흐름이 상당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 12월 중국의 수출은 전월보다 둔화되었지만 작년 상반기 이후에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세적으로 본다면 중국 수출의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도 작년 12월보다
3%포인트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역시 추세적인 회복 흐름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자본수지 흑자가 현재 경상수지 흑자를 초과하고 이런 좀 불균형을 이루면서 앞으로도 위안화 절상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 수출의 그런 강한 신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수출 가격 경쟁력의 약화와 달리 미국과 유럽 경기의 개선으로 중국 제품의 대외 수요 확대 기반이 점차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중국 수출 모멘텀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미국의 실물 소비에 선행하는 소비 심리 지표들이 작년 10월 정부 폐쇄 후에 하락 흐름에서 반등하면서 소비 개선 흐름이 좀 더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또 올해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5.2포인트나 급락을 했지만 상당 부분 한파 등 일시적인 영향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방향성 등을 고려를 한다면 생산활동 역시 회복, 개선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럽 역시 유로존을 중심으로 소비와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이 중국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 확대 가능성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1월 유로존의 소비자 기대 지수는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소비 확대 기대감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또 유로존 제조업 PMI도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향후 생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될 1월 중국 수출 증가율 전월보다는 둔화된 결과를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의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추세적으로 중국 수출의 회복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를 한다면 코스피의 하락 리스크로서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